안녕하십니까. 오늘 SYSTV 설용수 방송이죠. 9월 19일입니다. 오늘 2018년 9.19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동안 남북 간에 긴장이 대단히 안정된 것 같은 방향을 가진 바도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무력 완성, 그리고 남쪽에 대한 대남 적화혁명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채 강도 높은 도발 행위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실은 건물이죠. 남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관리되는 개성공단 관리공단을 폭파해가지고 남쪽에 대단히 증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도발 행위로 공단을 폐쇄하고 말았습니다만 저지른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최근에 북한이 도발 행위가 갑자기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그제 추석 다음 날이죠. 민족의 명절인데 국민들이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조상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평안남도 단천에 있는 소위 미사일 기지죠. 그들의 기지에서 수십 발 또는 수백 발에 해당되는 약 400km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공격용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겨냥할 수 있어요. 그중에 600km까지 나가는 탄도미사일도 있었다니까. 그렇다면 바로 한반도를 위협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행위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더욱 위험한 우리 한반도에 위협을 주는, 그리고 전쟁 이후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각오하라는 경고성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2일 날, 그러니까 추석 전 닷새 전에 갑자기 우라늄 농축 저장 시설이죠. 그 핵을 만드는 핵심 연료가 우라늄입니다. 그 우라늄을 저장하는 거대한 시설을 공개했어요. 김정일이 직접 가서. 그것은 바로 한반도가 핵의 위협 지역이고, 동시에 만일 어떤 사태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핵을 써서 한반도를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전쟁을 종결시켰다, 이런 상황을 연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탄도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3일 전, 4일 전에 소위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그들은 그걸 자기들의 새로운 무기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무서운 무력적 시위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북한 최근 왜 이러나, 북한의 김정은이 왜 이러나, 이렇게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떤 가공된 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어떤 조짐을 결과적으로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방어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최고의 전쟁의 전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은 유비무환입니다. 환란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유성룡 재상이 징기록이라는 책을 써서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10만 양병설도 거부당했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능히 강조했지만 결국은 그 대책을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최근에 북한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짐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태풍 때 압록강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압록강에는 여러 개의 섬이 있어요. 129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화도도 소위 그 해군했던, 이성계가 해군했던 그것도 바로 섬지역이에요. 유화도라고는. 그런데 그 섬들이 범람해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 물에 떠내려가거나 홍수 피해로 죽은 줄 알았는데 집단 사망이, 실종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홍수입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보드를 타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들에게 일부는 평양의 아파트 또는 호텔로 쓰고자 남겨진 집으로 이송을 시키기도 하고 인심을 쓴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에다는 집을 재건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했답니다. 근데 간부들 수십 명을 처형하면서 책임을 묻고 다시 거기다 폭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문 매체들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정말로 한심한, 장비가 없으니까, 뭐 장비가 있다 해도 그렇게 드무니까 전부 노동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수해 이재민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건축이죠. 여러 가지요. 근데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보다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풍이 중국을 휩쓸고 있는 거 보세요. 상하이 일대 다시나 올라오는 태풍에 의해서 또 중국 내륙이 강탈을 당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 수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이런 기상이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전문가 의견도 무시하고 압록강 수해 현장에다 다시 집을 짓는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10년 만에 이제 11년째 들어갔는데 12년째 횟수로는 결산을 해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 암시장이 거래가 안 돼요. 북한의 암시장. 그게 장마당 아닙니까? 장마당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 물건이 공급돼야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되는 원리 아닙니까? 근데 북한 자체 생산한 물건 가지고는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밀수를 해오거나 무역을 통해서 장마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마당이 물건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안 가죠. 거기다가 쌀 가격하고 석유 가격은 국가 가격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장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장사꾼들은 이윤이 없으면 물건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고시된 쌀값을 건들면 안 되니까 누가 쌀을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도 굶어 죽는 예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백성이 배부르지 않는데 무슨 통치의 정치의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 MZ세대들 요즘 북한에 꿈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고 과거처럼 신화를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김정일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대들의 신화의 통치 방법을 전면 부정해버렸어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만주벌판에서 항일운동을 할 때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느니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느니 이런 신화적 전설적인, 8살 먹었을 때 어린애들이 동화 속에나 나오면 그런갑다 했다가도 이제 장마당 세대가 벌써 다 30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혀 신화를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뇌가 안 되는 거예요. 반복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김정일이도 선대 유은 통치를 했는데 그 유은 통치도 거의가 다 김일성이를 신격화한 주체 철학에 근거했어요. 근데 실제로 김정은은 주체 철학은 현실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하나의 상징적 이데올로기가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 순수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 실천 이데올로기가 뭐냐? 진짜 유민유천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게 인민대중 제일주의예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 그래서 실천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현지 시찰을 많이 해요. 무슨 공장 준공식이다. 요즘 10제곱 20이라고는 10개 도시를 20년 내에 평양과 맞먹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현장을 지금 직접 건설 지휘하고 있어요. 아까 수제난데를 보드 타고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바로 그런 일종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실천 철학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전 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다 믿어요. 그리고 MZ세대들이 20, 30대들이 결국은 남쪽에 음악, K-팝이죠. 드라마, 영화 공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살을 시켜요. 이게 바로 남조선 반동 배척법, 소위 사상에 동요된다고 해가지고 남조선 문화 배척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찰대랑을 만들어서 밤마다 드라마 보고 있는 놈을 적발하고 있고,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면 15년 교화형, 만일 제작 판매하거나 또는 위탁 판매를 하면은 공개 총살을 시키는 그런 강도 높은 처형 제도를 도입했어요. 도저히 MZ세대들의 남조선 성향을 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통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심지어 남쪽의 언어, 뭐 자기라든지 오빠라든지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북한했습니다. 애인들끼리,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평양언어보호법이랑, 문화가 평양언어니까 평양언어보호법이라는 말을 통해서 남조선 언어를 배척하는 거고 처단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 김정은 통치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외국으로부터 기술력 같은 거 도입되지 않고 자본이 없으니까 기계 못 만들어내니까 강도 높은 노동을 동원해야 돼요. 그것이 말리마 속도전이에요. 이제 천리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리마 가지고 더 안 되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몸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북한 김정은 권력의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통일관계에서 적대관계로 바꿔버렸어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아주 회계망측한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90년대, 80년대부터 주창했는데 90년대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하고 남북 간 합의된 조항 5군데 가운데 두 번째, 남쪽에 연합단계와 북쪽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상사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것이 통일방안이에요. 근데 그것도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이제는 통일 없다 우리 사전에는. 민족이 하나다 그거 안 된다.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 안 된다. 아주 통일이라는 문자 자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평양의 일본 국도에 통일 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일문. 마치 그 두 사람이 손을 마주하면서 그 문을 통과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관문이 있어요. 거기에 통일문을 김일성 시대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박살내버렸어요. 평양 지하철에 통일역이 있습니다.
지금 통자를 빼버리고 역 그려놓고 아직 이름을 못 쳤어요. 조선은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살자. 동포 여러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완전히 제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헌법을 바꿔라. 이제 우리 남조선 없다. 그러면 거긴 적대 국가가 하나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사우스 코리아라고도 안 해요. 그냥 대한민국 코리아. 그 나라는 우리가 무력으로만 통합할 수 있는 나라다. 적대 국가니까. 항시 전쟁의 길은 열려있다.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주민을 억제하고 통치하고, 최근에는 물난리가 나서 소가 많이 떠내려가니까 농사짓는 장비가 없으니까 소를 구해낸 사람은 영웅치과에 달아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소구하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압록강 수해 홍수 때 소들이 많이 농촌을 키우니까 그 국가재산이에요. 그 소 자체가 개인 것 아닙니다. 그 잡아먹던 처형당해요. 이런 운동까지를 벌리면서 인민을 옥죄고 있지만 사실은 김정은 통치 10년은 완전히 무역 규모가 100억 불까지 올라갔다. 18억 불이에요. 작년에. 그게 얼마나 쪼들어들었습니까? 최근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아주 긴밀해졌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전이 오래가면서 재래식 무기가 필요한데 러시아의 재고 무기가 없어요. 다 바닥났죠. 거기에 북한이 전쟁 준비안이라고 쌓아놓은 재고가 아주 유용하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수천 톤의 무기들이 북으로 올라갔어요. 러시아로 올라갔어요. 그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전에 쓰인 겁니다. 심지어 미사일까지도. 젤렌스키가 그 북한제 미사일을 들고 나와서 홍보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군사적 측면에서 소련의 푸티 평양을 왔다 갔고 또 쇼우구라고 국방장관도 2번이나 다녀갔고 지금 최선희가 모스크바에 가 있어요. 북한 외무상이죠. 그러니까 또 중국하고는 껄끄래. 중국은 원래 이웃나라이면서도 의심을 많이 하는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만만치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원해 준 것만큼 제재를 가해요. 지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것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하지만은 중국으로서는 임금을 국제 수준에 맞춰 줄 수도 없고 또 중국 경제가 좀 휘청거리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북한 사람들이 뺏어간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도 전부 다 중지시키고 심지어 밀무역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 북한 외교관들의 배낭까지도 뒤적이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김정은이 지금 상당히 심각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 하나가 군사적으로 기술 지원이라든지 뭐 지난번 정찰위성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신무기 개발하는데 기술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또 그 대가로 재래식 무기를 많이 러시아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전을 지속적으로 치르도록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 않는 거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북한이 왜 이럴까? 바로 그것은 최악의 경우 지금 최근에 오물을 풍선에 담아가지고 남쪽에 수없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김여정이 총책임을 지고 오물투석을 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죠. 우리 남쪽에 대북단체들이 아마 삐라살포를 하고 또 북쪽에다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때 적절하게 날려보내가지고 거기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약품, 우리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몸살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라든지 또 정장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달러, 위안화 이거 현금으로 직접 몇 배 가치를 가지고 쓰니까 달러 1불이 북한 돈은 105원이지만 암시장에 가면은 현재 지금 9,000원까지 받는다니까. 북한 사람들 2달러 월급이지 않습니까? 1불이. 그러니까 1불 주스면 신고도 안 해요.
약품 주스면 신고도 안 해요. 그 실용적인 걸 전해주고 있어요. 북한은 전해줄 것이 없으니까 오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오물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할 겁니다. 그 사람. 최악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균, 화학물질.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이 베트남 여성에 의해서 얼굴 한번 만졌다 해서 직사해버리잖아요. 그게 생화학 무기예요. 이런 것을 담아서 적정 지역에, 그러니까 청와대도 떨어지고 계룡대도 떨어지고 청주공항에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어디까지 날아가느냐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해야 할 겁니다. 드론 공격, 지금 무인기 아닙니까? 드론의 기술은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 또 드론 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최악의 경우 남조선 혁명을, 핵무력을 앞세워가지고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 권력의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들이 반항하고 그들의 꿈을 남조선으로 가는 것, 아랫동네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 체제가 언제 유지되겠습니까? 이제는 과거 세대가 아닙니다. 신화를 믿거나 김일성을 절대시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냉정히 비판합니다. 북한 김일성의 주체 철학에서 사람 중심 사상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멀쩡한 닭이나 소나 돼지는 다 살아있는데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그럼 사람 중심주의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주체란 걸 대상을 전제라고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자유적 군사력 가지고? 자유적 국방력 가지고? 사람은 물질적 존재 이상의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물질을 최고 가치다 두고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다 올려놓은 그 정체제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북한 권력의 말로가 시작됐다. 우리는 철저한 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준비 없는 환란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유비무환이에요. 징비록이 수백 년 전에, 500년 전이죠. 우리에게 교훈한 거예요. 준비 안 하면 환란을 당한다고. 그래서 본인은 끝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김정은이는 대미 정책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히 트럼프의 지지하는 입장을 견제하겠죠. 그래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관심을 끌어올려서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의 답을 미국 국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무력 시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점잖은 말로 대비 협상력 제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프로그램 속에는 남조선 무력 도발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겁니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요. 그리고 국민적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한다거나 또 인식을 달리한다거나 또 프레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몽골 제국에 점령당해 있을 때, 포위당해 있을 때 주전파하고 화전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둘이 다투다가 결국은 남한산성에서 백성들이 얼어 죽고 왕이 삼전도의 고배를 당한 거예요. 수치를. 일국의 왕이 몽골 제국의
장군 앞에 계단을 9계단을 쌓아놓고 머리를 3번씩 쳐박은 뒤에 인사를 한 번씩 하는 309고도를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임 여성들이 수만 명 심양으로 붙들려 갔어요. 거기서 그들은 만주족의 총자를 개량하기 위한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지만 거기 실패해서 해방을 시켜서 돌려보낸 여자들을 우리는 환양년이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한자, 고향향자, 여자다. 인조가 사죄를 했어요. 힘이 나약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했으니 모든 남자들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압록강에 피를 흘렸겠습니까? 이런 수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철전 대북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서둘러서 장비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그것이 강도 높은 국방력이에요. 그러나 무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정신전력이 따라가야 돼요. 군대들의 기강이 지금 엉망이라고 합니다. 가슴 아파요. 해병대 귀신 못 잡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이 각성하고 국방을 재정비하고 군대에 대해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일본과 완전히 관계를 정상화해서 삼국 동맹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러시아, 북한, 중국이 맺어진 신냉전 구도와 같은 그런 삼각체제를 격파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김정은 최근 대남혁명을 구체하기 위한, 남조선 무력 침공을 구체하기 위한 최종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각성을 해서 이제 추석도 지나고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첫째, 둘째, 셋째 다 나라의 안위가 유지돼야만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가 정착돼야만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야만 우리가 선진국 시대를 주도하면서 전 세계 새로운 문명을 태평양의 중심 문명으로 세워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에 공급망을 원활히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 중심에 서서 정말로 보람 있는 나라의 모습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